예, 2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1부에서 우리 한민호 국장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듯이요. 이제 한 20여일 후죠. 이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 가장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이 중국 당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 뭐 일부 외국 언론에서는 뭐 제노사이드라는 말도 좀 사용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인종 학살 뭐 이 정도인데. 그 다음에 또 홍콩의 이제 민주운동 탄압, 또 인권 탄압.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류 보편적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류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여러 나라들이 이른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선수단은 보내는데 뭐 축하 사절단이라고 그러니까 정부 대표단은 보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선수단 참가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려운 것이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외교적 보이콧도 있고 그런데 이제 국제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라든가 이런 인권 단체는 아예 선수단 가지 마라 너희들. 어떻게 저렇게 인류 보편적 가치 인권을 탄압하는 그리고 그거를 바로 정당화하는 아까 이제 우리 한민호 국장님 말씀하신처럼 스포츠 와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 세탁이죠. 스포츠 와싱. 이미지 세탁이죠. 그걸 어떻게 너희들이 뭐 들러리 하러 가느냐라고 오히려 국제 인권 단체는 외교적 보이콧에 더 나아가서 아예 그냥 참가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게 예. 그 도쿄 올림픽도 이 코로나 때문에 1년 후에 개최했습니다. 그렇죠. 예, 연기했죠. 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 IOC가 결심하면은 또 국제사회가 결심하면은 뭐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충분히 가능한데 IOC가 너무나 이렇게 중국이 주는 돈에 이렇게 오염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IOC가 타락해가지고 예. 이게 중국에 이제 끌려다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우리 한민호 국장님 물론 그 이전에도 이른바 뭐 반중 캠페인을 계속 해오셨는데 또 요 관련해서도 또 이제 또 운동을 또 추가해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하고 계시는 지금 반중 캠페인 좀 설명을 하시죠. 예, 그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라는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수호 포럼이라는 또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체가 힘을 합쳐서 지난 10월에 차이나 아웃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중국 공산당을 이 땅에서 내쫓자라는 이제 목표를 가진 단체인데,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이 이제 정치, 경제, 문화 할 거 없이 전방위적으로 대한민국에 침투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거는 사실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공자학원 추방운동. 공자학원은 뭐 공자를 내세워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통일전선 공자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과 함께 당장 눈에 보이는 타겟이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죠. 그래서 저희 그 차이나 아웃에서 그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촉구를 하는 이제 이 기자회견을 11월 초부터 매주 수요일 날 중국 대사관 앞에서 이제 개최를 하고 있어요. 저도 좀 어떻게 시간이 맞으면 참석을 했으면 했는데 제가 죄송스럽지만 이제 아직까지 참석 못했는데 제가 원래 반중 정신이 조금 약해서 그런지 아직 제가 참가를 못했는데요. 우리 그 박순정 기자가 보이기에 이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입장이신가 어떤가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죠.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죠. 중국은 이 공산당이 운영하는 공산당에 이게 의해서 쭉 나라가 운영이 되는 저는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도 아니고 뭐 또 자본주의도 아닌데 마치 공산당인데도 이렇게 쭉 인권에 탄압을 하면서도 마치 아닌 것처럼 자기들은 그렇지 않은 완전히 무결한 것처럼 이렇게 세계에다가 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으로 이제 공자학원 같은 게 통일전선 그 전술이라고 하셨죠. 황 부장님 그 공자학원의 어떤 실태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자학원은 이 중국 공산당이 이제 이 2000년 접어들면서 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 다른 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미국 문화원이랄지 뭐 일본 문화원 또 네. 이렇게 괴테 인스티튜트 이런 그 다른 선진국들이 하는 것 같은 기관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려야 되겠다, 이제 통일전선 공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게 구상을 합니다. 그러면 네. 그 단체 그 기관의 이름을 뭘로 할 건지 고민하다가 얘네들이 공자라는 그 이름이 워낙 뭐 전 세계에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공자를 쓰자.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이 제일 혐오하는 인물이 공자입니다. 그렇지만 타이틀로는 이제 공자를 박아서 공자학원, 이게 컨퓨셔스 인스티튜트라는 걸 이제 전 세계 말 그대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500개가 넘는 걸 설치를 해요. 그렇죠. 그 중에 제일 그 빈도가 많은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심지어는 중고등학교에 이게 16개 포함해서 지금 39개 공자학원이 있어요. 그렇게 예, 맞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말로는 공자학원 타이틀을 내걸고 공자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은 권력과 재산을 탐했던 소인배다. 이런 식으로 공자를 가져요. 그리고 이 모택동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어 놨나. 또 오늘날 중국이 얼마나 민주주의 국가고 또 종교의 자유를 인정을 하고 또 앞으로 이 미국을 제끼고 세계를 지배할 만한 그런 그야말로 뻗어 나가는 나라인지 이런 걸 가르치면서 사실상 그 다음 세대를 중국 공산당의 간첩으로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부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중국 당국, 중국 정부의 그런 의도를 간파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워낙 지금 우리 국내는 그래서 이거 뭐 친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중국의 오히려 미국, 일본보다 오히려 중국 쪽에 더 달라붙는 그런 세력들이 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또 없고요. 그래서 이게 또 더 중요한 거는 뭐 우리나라 국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또 이게 일부의 우려가 있는데요. 아니 이명박 정권 때였나요? 우리나라에서 그 국제 대회 하나 크게 했을 때 그 중국의 무슨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어떤 학생들이 동원돼서 뭘 행사를 방해했다든지 그런 논란이 있었지 않았나요? 베이징 하계올림픽. 예, 하계올림픽 때 성화봉송. 네. 성화봉송 맞습니다. 성화봉송할 때 장소가 아마 저는 올림픽공원 부근을 알고 저도 있는데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성화봉송을 하는데 네. 그때 바로 이제 뭐 티벳이라는 그런 중국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우리 국내에 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시민운동 그분들이 단체들. 반대 운동을 했는데 네. 그것을 또 막기 위해서 저는 뭐 중국 당국이 사주했다고 보는데 사주했습니다. 예. 그게 증거가 다 나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KBS가 이제 재정신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군요. KBS에서 그때 동원된 중국 유학생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일당 주고 이 지방에서 버스로 애들을 대절해서 실어 나갔습니다. 5천 명을. 그 걔들이 왜 그랬냐면은 이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이제 이 성화봉송을 전 세계를 돌면서 맞습니다.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이 성화봉송하면서 얘들이 이 낭패를 당했어요. 어떤 잘 안 됐나 보죠. 성화봉송하면서 상당히 그렇죠. 많은 어떤 불상사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사실 아니 티베트 억압하고 그러는 놈들이 무슨 올림픽이냐 그래가지고 다른 그때도? 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이게 성화봉송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네네. 얘들이 아예 막아버리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5천 명을 동원을 해서 애들을 버스로 돈 일당 주고. 주한 중국 대사관이 예. 그래가지고 이 동원된 애들이 쇠파이프 폭력 사태까지 뭐 이런 이게 이만한 길이에 이제 렌치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이런 거 그다음에 물이 들어있는 물병 이런 걸 던져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전치 4주 네.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그 국내에서 이 중국 유학생들 그리고 이제 중국 대사관이 대표하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경계심이 확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얘들이 이 반중 캠페인 저같이 이 반중 캠페인 하는 사람들을
감시는 열심히 하는데 네. 직접적으로 손은 아직 안 대고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이거는 확인이 된 건 아닌데 소위 촛불 시위에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제 지인들 중에 그 이 여행업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촛불 시위하는데 그 목격을 했답니다. 중국 애들이 조직적으로 동원이 된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지금 7만 명인데 예. 걔들뿐만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들이 음. 그 당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단체로 묵는 숙소가 주로 홍대 인근인데 네. 이게 마침 이제 홍대 인근에 이 양반이 오락가락 그 당시에 하면서 중국인 여행객들이 단체로 촛불 시위에 동원이 되는 걸 자기가 봤다라고 네.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오늘 방송은 뭐 이제 그 내용은 조금 이제 맞지는 않아서 뭐 더 그렇죠.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네. 여기서 끝내겠지만 뭐 그것을 다루는 아마 그 자료들은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네. 그 베이징 하계 올림픽 때 그러한 성화봉송에서 그 문제 때문에 그 이후로는 IOC에서 그 성화 릴레이 캠페인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 예. 그러면 물론 체화를 하고 네. 개최지로 가서 하는 건 했는데 네. 전 세계를 이렇게 릴레이하는 거는 이제 안 하지- 한다. 안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이 사단이 돼서 하나의 그 원인이 돼서 그 이후로 그렇게 했다는 것도 여러분들 이제 상식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IOC 관련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 팩트를 제가 최근에 이제 공공연한 사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안 하는 뭐냐면은 그 우리 그 대한민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인물이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양반이 무려 10년 동안 이제 이 사무총장으로 계셨는데 2007년부터 16년까지 이분이 그 유엔 사무총장직을 퇴임하자마자 퇴임한 게 2016년 12월 31일이에요. 이분이 2017년 1월 1일부터 그 다음 날부터 IOC 윤리위원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 아니 유엔 사무총장 하신 분이 네. IOC의 윤리위원장을 한다. 약간 격이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 뭐 여기- 격이라기보다는 여기까지는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다. 오케이인데 예. 요즘에 이 중국 공산당이 이 올림픽을 개최한다 이거는 인류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엄청난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수십만 년 인류의 역사상 최악의 그야말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정권인데 얘네들이 자기네들에게 만행을 씻어내기 위해서 벌이는 이 쇼에 IOC가 북치고 장구치고 네네. 이러는 마당에 거기 윤리위원장을 반기문 전 총장이 그렇습니다. 맡아서 한다. 지금도 윤리위원장. 예, 지금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 미국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자유진영이 지금 올림픽 보이콧 그 운동을 네네네. 하고 있는데 반기문 총장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거기에 윤리위원장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오히려 윤리위원장이기 때문에 좀 더 앞장서서 중국의 어떤 인권 상황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개선해달라고 아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아니 반 총장님, 반 윤리위원장님, 반자가 여기서는 이거 거꾸로 반자가 안티 아니고 아니 IOC의 윤리랑 예. 인류 보편의 윤리랑 다른 거냐? 같아야죠.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IOC 이제 이 IOC 헌장을 보면은 헌장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올림픽 이념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 보존을 추구하는 야. 평화로운 사회 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스포츠를 통해 조화로운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게 올림픽 헌장에 있는데 네네네. IOC 윤리위원장이 단 한마디도 이런데 이 문제 제기를 안 하고 네. 가서 이 독재 정권에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독재 정권에 박수를 쳐주러 간다. 저는 그리고- 분노합니다. IOC 윤리위원회의 역할이 뭐냐면 IOC 구성원들 또는 올림픽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IOC 헌장이라든가 그런 규정의 위반 이런 것을 조사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하는 게 IOC 윤리위원회. 그 위원장이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인데
최근에 네. 팡슈에이라고 그 세계 펑슈아이. 예. 테니스 선수. 예,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예. 그 선수가 중국 공산당 불륜. 불륜이 아닙니다. 불륜 아니고? 네, 잘 우리 그 처음에 폭로에 의할 때는 성폭력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신원이 지금 어떻게 그 한동안 사라졌었죠. 예. 그러면 네. 이거는 명백히 IOC 헌장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란 말이죠. 더구나 그 피해자가 선수이죠.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윤리위원회가 조사하고 그렇죠.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재든 징계든 하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저는 IOC나 네. IOC 윤리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했다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그러면 IOC가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은 그래서 이제 펑수아이가 문제가 되니까 국제 스포츠계를 대표하는 IOC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뭐 IOC는 뭐 하고 있냐 이런 그렇죠. 질문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IOC 위원장이 이게 이름이 뭐죠, 이놈이? IOC 위원장이 그 독일 변호사 출신인데 이 친구가 중국 공산당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펑수아이랑 IOC 위원장이 전화 통화를 했어요. 너 자리 있지? 쉬어. 내가 살아있지? 그 살아있다고 당연히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내가 국경에 가면 만나자. 네. 그런 통화를 하는 거. 중국 공산당이 연출한 쇼죠. 통화를 하고 IOC 위원장이 발표를 해서 펑수아이 자리 있다. 이런 짓을 하는 놈들이 IOC예요. 근데 약간 비슷한 사례랄까? 좀 과거 사례에서 찾으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인데 그렇죠. 왜냐면 그게 꼭 그 히틀러의 이 나치 독재 정권의 이 미화, 어떤 정당성 부여 뭐 이런 거 위해서 나치 정권이 아주 대규모로 기획을 한 그런 그렇습니다. 올림픽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때도 나치 정권이 좀 돈 좀 매겼나요? 어떻게 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아무래도 IOC 입장에서는 네. 그런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렇게 그 개최국이 막대한 자원을 또 투입을 해서 흥행을 시키면 IOC 입장에서는 돈이 되니까 더 나아질 수 없는 거죠. 돈이죠, 돈. 그 베를린 올림픽은 그 2차 대전 일으키기 전이죠. 3년 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쓰고 뭐 그럴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 이번에는 중국은 뭐 틀림없이 엄청 돈을 썼죠. 이게 그 펑사이가 이제 실종되고 나서 그 세계 그 여자 테니스 연맹이라고 있어요. 여자 테니스 연맹에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펑사이 어디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중국 공산당이 연출을 해가지고 펑사이가 어느 대회에 가서 뭐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비디오 클립을 2개 공개를 했어요. 펑사이 잘 있다. 그랬는데 이제 세계 그 여자 테니스 연맹에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만나서 안전을 확인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이 여자 테니스 연맹이 정말 놀라운 결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 중국 투어를 안 하겠다 우리가. 중국 투어를 안 하면은 그 연맹이 손해 보는 돈이 몇천억 원이에요. 예. 그 몇천억이나 되는 돈을 포기하고 펑사위의 안전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게 스포츠다라고 일개 종목에 그것도 남녀도 아니고 여자 테니스 연맹에서 그런 결단을 내렸는데 IOC 이 자식들은 돈에 얼마나 쩔었는지 그 중국 공산당이 연출하는 쇼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반기문이가 옆에서 윤리위원장으로서 백업을 해주고 있는 거고. 아무 문제 제기도 안 하고. 그래서 이 반기문 씨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아봤어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도 다 신문에 난 건데 우리가 주목을 안 했어요. 뭐냐면 그 2001년도에 중국 애들이 이제 보아오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이제 다보스 포럼은 들어보셨죠? 예, 스위스에서 하는 그 연례 회의인데 다보스 포럼을 카피해가지고 보아오 포럼을 이제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 뭐 중국 공산당 말 잘 듣는 애들 불러 모아가지고 똘만 애들 모아놓고 이제 이걸 만드는데 여기서 이 보아오 포럼의 이 아젠다는 중국 공산당이 이제 이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공동 번영을 위해서 얼마나 그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
중국 공산당 선전 기관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네네. 예. 근데 여기에 우리 반기문 총장께서 네. 2018년 4월 9일 날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요. 여기에 이사장이라고요? 예, 지금도 이사장이에요. 아. 그럼 이게 이 이사장님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연간 판공비를 얼마 받을까? 한 1억 원 받을 것 같아? 1억 더 받지 않을까요? 중국의 스케일을 그러니까. 저는 이 기사가 이 중앙일보에 그 지금 말씀드린 그 기사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반 이사장이 선출된 데는 이게 보아오 포럼 이사장으로 선출된 데는 유엔 사무총장 시절 맺은 중국과의 인연과 신뢰가 중요했다,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 다음에 그는 유엔 사무총장 재직 시절 10년 임기 중 11차례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을 방문해서 성하게 돌아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뭔가 공작을 당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말이 중요해요. 남중국해 문제에서 비교적 중립적 입장을 지켜. 아니 남중국해 문제에서 어떻게 중립을 지킵니까? 이게 남중국해는 공해인데 당연히 공해. 이게 전부 다 우리 바다다라고 그렇죠. 깡패질하는 애들이랑 나머지 모든 나라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요? 그 중립을 지켜서 중국 정부의 신뢰가 높다는 평가다. 이게 중국 정부가 반기문 유엔 총장을 포섭한 거예요. 본인이 여기 이 보아오 포럼의 이사장으로서 내가 간첩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저는 뭐 간첩질을 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생각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포섭한 인물인 거죠. 통일전선 공작에 넘어간 거죠. 이 사람이 외교부 장관도 하고 했던 사람이 중국 공산당의 이런 행태를 몰랐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인데 지금 IOC 그 윤리위원장직 던져야 돼요. 제대로 역할을 하시든가. 진짜 답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여러분 이런 분이 한때 보수의 대권 후보로 거론된 적이 있어요. 야, 정말 참 이 나라가. 저도 사실 이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 처음 듣는 그렇죠. 거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신문에 다 나온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주목을 안 했던 거죠. 이게 참 그 점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중국의 어떤 중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뭔가 자기들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하고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무서운 음모? 물론 그게 사실이 아닌 일은 그런 중국 측 입장에서는 사실이고, 예, 그렇죠. 예, 본인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중국 공산당의 간첩이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네. 중국 공산당이 의식적으로 포섭을 했다. 이건 팩트죠. 네. 그래서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그제인가요? 그 외신이 있었는데 어떤 외신이 있었느냐? 네덜란드하고 영국 정부가 네. 선수들한테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한테 스마트폰, 네. 랩탑, 네. 노트북 갖고 가지 마라. 자기 거를? 왜죠? 가져가서 거기서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무조건 스파잉. 도청당하니까. 뭐 해킹 또는 스파잉 이것에 악용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무선 통신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앱 우리 많이 쓰는 미국의 A모 회사에서 만든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이런 거는 굉장히 보안이 상당히 좋다고 지금 정평이 나 있는데 그것도 중국이 좀 돌파해서 그걸 뚫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뜻인가요? 보통 지금 그 중국 방역 정책상 입국을 하게 되면 네. 중국이 그 위치와 관련한 앱을 무조건 설치를 해야 설치하도록 되어 되군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중국 저 네덜란드와 네.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수들에게 그렇게 공고한 만큼 지금 그런 위험성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자기 그 정부에서 별도로 그 스마트폰을 뭐 지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사용하고 나서 이제 귀국하고 나서는 사용했던 것을 폐기하거나 점검을 받으라라고 공식적으로 공고를 내렸어요. 저는 우리나라 정부도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그런 어떤 조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할 것 하면 같은데. 또 난리 나겠죠. 중국 정부에서 또 뭐 하면. 네. 근데 중국 정부는 항상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자기 애들한테 좀 다소 불리한 걸 얘기를 해도 꼼짝 못 하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항상 큰 소리 빵빵 치는 게. 그리고 또 말 나온 김에 그 지난 도쿄올림픽 때는 네. 국내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언론과 또 일부 국민은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취소가 되어야 된다, 철회되어야 된다. 오히려 그것을 바라는 것으로 인식하는 그런 취지의- 언론 보도를 하고 막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오히려 뭐 도쿄올림픽 뭐 이런 문제점을 막 부각하고 하는 거. 그런데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관련해서는 그런 국내 언론과 일부 국민들의 그런 게 전혀 없다. 없어요. 예, 그럼 왜라고 생각하시죠? 혹시? 근데 약간 다른 얘기를 제가 네. 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중국에도 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오미크론 변이형이 상륙을 했어요. 어디 상륙했느냐? 텐진 상륙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베이징 근처인데. 그렇죠. 근데 이분들의 역학수 조사를 이제 중국 현지 보건 당국이 좀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해외 출국한 기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외 갔다 온 사람들하고 만났던 그런 아무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미 그 텐진에서 발견된 이 오미크론 그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서 오미크론에 감염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텐진시에서 텐진 시민 1,300만 명을 대상으로 전원에 대해서 강제 PCR 검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이 밖에도 지금 중국 전역에서 이미 뭐 중국 공산당은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사태가 종식됐다라고 공식 선언을 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신들 보도를 보면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 감염자 계속해서 대규모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본 그 하계 올림픽하고 비교를 해봤을 땐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위험한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언론들도 사실 어느 정도 돈의 논리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언론사를 운영을 하려면은 돈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고 이제 직원들이 월급도 줘야 되고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광고라든지 스폰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일부 제가 특정 언론 이름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가끔 보면은 이상한 광고들이 지면 전체 광고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중앙일보죠 뭐. 삐 처리해 주세요. 이거는 아니 그 신문에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면을 중국 공산당이 중앙일보 지면을 사가지고 네. 전면을 중국 공산당 광고를 해요. 그렇지. 네. 예. 참 이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또 최근에는 이제 스웨덴 예. 정부에서 그 이제 스웨덴이 이제 올 9월인가요? 8월 이제 그 총선을 하거든요. 총선에서의 이러한 여론 조작 예. 이것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기구를 아.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도 우마오당이 있군요. 그 외신에는 그 스웨덴 정부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특정 국가와 관련된 세력들이 그 스웨덴 선거 여론을 조작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그거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네. 총선에 했다는 건데 그 국가명은 밝히지는 않았는데 중국이지 뭐. 예, 제가 보기에 중국. 그게 그 스웨덴이 인구가 뭐 500만 내외 될 것 적지요. 같은데 예. 몇 안 돼요. 예. 그 뉴질랜드가 500만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나라들은 중국 애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게 뭐랄까 이게 누워 떡 먹게요. 아하하. 예. 그 나라 여론을 장악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가 5천만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미국이랑 뭐 일본 이게 한미일 동맹에 큰 영향권 하에 있어가지고 얘들이 함부로 못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에 이제 이거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상층부 여야를 만나고 이제 정치인들이랄지 네, 네. 뭐 경제인들 뭐 학자들 이렇게 우리나라 상층부들은 중국 돈에 이제 이 감염 오염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국민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중국의 시혜를 본 게 없으니까 네, 중국을 직시하고 그래서 일반 국민은 반중 이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이제 80%에 육박해요. 근데 이제 상층부에 있는 것들은 중국 공산당 간첩질하는 것들이 이제 부지기수죠. 그렇습니다. 예, 뭐 그래서
더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이제 시간상으로는 이제 또 2부는 맞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이제 제가 질문이라고 할까요?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그 지난 도쿄올림픽 때는 우리나라 그 대표 선수단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 선수단 숙소에 네. 범 내려온다. 플래카 처음에는 저거죠. 그 우리 이순신 장군 발언. 아직 배열 두척이 예, 그걸 걸다가 또 문제되니까 또 네. 그 호랑인가요? 범 내려온다. 예, 그걸 걸었는데 저는 상당히 그게 바로 이제 그 오바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그 요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우리나라 선수단은 어떤 플랜카드를 내걸을까요? 진짜 궁금하네요. 어떤 걸 내걸면 좋을까요? 아, 우리가 내걸어야 하는 거. 예, 한번 생각해. 하. 백두산은 우리 땅 뭐 이런 거? 부산은 우리 땅 이런 거 좀 글쎄. 그 평소에 네. 저 행태로 봐서 그야말로 쥐죽은 듯이 있다 올 것 같은데. 그럴까요? 예.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타이안 넘버원 이런 거 추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이안 넘버원? 그런 거를 걸어야 한다. 아니 왜냐면 당위론적인 거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다가 못 돌아오면 어떡하죠? 아, 그렇죠. 어쨌든 우리 네티즌들은 상당히 이 반중 정서가 80%에 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타이안 넘버원, 신장 위구르, 독립, 뭐 이런 거, 홍콩 자유 이런 거 우리 네티즌들 열심히 인터넷상에서 외치고 있거든요. 예. 네, 여론을 그렇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신다면. 그 이제 우리나라 대표 선수단이 이제 참가를 하니까 당연히 예. 이제 우리는 또 우리 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을 하고 응원을 해야죠. 그러나 그것과 별도로는 네.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인식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외국의 외교적 보이콧의 하나로 저는 그 시청 거부도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보이콧의 하나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고 응원하지만 시청하는 것이 결국은 그게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도움이 되는 거고 또 IOC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청 거부도 혹시 여러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였다면 여러분도 한번 보이콧에 동참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동계올림픽 관련한 정보는 신문 지면상으로만 그렇습니다. 동영상은 안 보고 예. 그것도 재미있는 생각이네요. 제가 이제 올림픽 관련해서 제가 IOC를 1년 동안 예. 상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2015년도에 문체부 국제체육과장 하면서 평창올림픽을 제가 준비하는 그 실무과장이었었어요. 그래서 IOC 애들을 뭐 여러 번 만났는데 IOC 제가 이제 국제체육과장을 맡아가지고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우리 체육인들이 IOC를 마치 뭐랄까요? 그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하늘에 떠 있는 무슨 그야말로 지상 명령이에요. 그렇죠. 이건. 유엔 그 이상의 어떤 걸 보죠. 깜짝 놀랐어요. 아니 IOC가 뭐가 한데 도대체 IOC 완전히 신성 불가침이야. 우리 그 체육인들 그 대화랄지 네, 무슨 네, 뭐 네. 토론이랄지 발제문에서 IOC가 얘기하는 거 다 따라야 돼. 아이고 진짜 웃겨가지고. 참고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그냥 스위스에 네. 그냥 설립 등기한 일개 그냥 하나 사단 법인에 불과한 겁니다. 저는 고등 사기꾼들이라고 봐요. 아. 예. 이게 제가 과장이 아니고 굉장히 정확한 지적일 겁니다. 고등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뭐 거창한 인류 평화와 뭐 이게 뭐 형제 뭐 이걸 내걸고 사기치는 집단이에요. 비즈니스 집단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냥 IOC 애들이랑 네. 편하게 흥정을 했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제 나름대로 이제 뭐 애국적인 성과도 남기고 그랬다 자부를 하는데 우리 이 방송을 혹시 보실 그 체육인들이 있으면 IOC 별거 아닙니다. 명분을 내걸고 스포츠를 가지고 장사하는 장사꾼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IOC에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고 무슨 하나님 말씀처럼 이렇게 경청을 하고 그런 멍청한 짓은 예. 이제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예. 그래서 이번 2부에서는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또 외교적 보이콧 논란 관련해서도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3부에서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